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 각 국가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오늘은 동티모르 2편입니다. 오늘도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그리고 전북대학교 동남아시아연구소 유민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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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편에서 동티모르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유민지 선생님께서 그 긴 시간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거치고 인도네시아의 점령을 거치고 그리고 2000년 독립까지 동티모르의 긴 역사를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현재 동티모르 궁금하시잖아요. 네, 현재 동티모르 정치, 경제 뭐 이런 문제도 해보고 또 우리가 곧 언젠가 갈 동티모르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꼭 1편하고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님, 그 동티모르 역사를 지난 회에 다 들었는데 우리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참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종 선생님은 어떻게 좀 얘기 나누신 뒤에 좀 생각이 있으셨는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제가 따로 뭐 보탤 거라기보다는요. 지금 뭐 동티모르가 하는 그 국가의 형성 자체가 네. 유민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적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우연적인 요소도 좀 있는 것 그렇죠. 같고 그렇지만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탄생. 사실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요. 막 옛날부터 국가는 있을 것이다. 국가로 이어져 내려왔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지만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또 새롭게 생기는 과정도 맞아요.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볼 얘기는 뭐 현재 독립한 후에 동티모르에 대한 이야기예요. 2002년 어렵게 독립한 후에 벌써 20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티모르 현재 정치, 경제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티모르의 정치 상황은 현재는 약간 소강 상태. 소강 상태? 그럼 그-전에는 뜨거웠나요? 네.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7년에 대통령 선거랑 네. 그다음에 총선이 함께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정치가 약간 불안정했어요. 그러니까 동티모르는 이원 집정부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각의 당이 무엇이냐? 어느 당이 어느 다수당이 무엇이냐? 그리고 대통령의 정당이 무엇이냐? 네. 이것이 어긋날 때에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불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불안정하고 이제 정권이 내각이 구성이 되는데 좀 어려움이 겪고 그다음에 2020년에 돼서는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당인 프레틀린 중심으로 이제 연정이 꾸려져서 지금은 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가 다 그렇듯이 지금 코로나 네. 상황이 동티모르에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동티모르는 사실 확진자가 24명밖에 안 나왔고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적네요. 그리고 다 완치가 됐어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진짜인 거예요? 아니면 저걸 못한 거 아니에요? 검사 못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 국가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서티모르와의 국경을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숫자가 맞는 숫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티모르의 국경은 코로나 사태 때문인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원래는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막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주변의 시장들도 닫게 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 단계를 격상해서 네. 네, 운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 비상 사태도 이제 2월부터 이제 6월 말까지 있었고요. 지금은 조금 그것도 코로나 문제도 좀 소강 상태인 거네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보건이나 의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이게 발생이 됐을 때 코로나가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국가가 어떠한 대응을 잘 하는데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만이 선제적 방어만이 네네. 답이다. 약간 북한 상황이랑 비슷한 느낌? 그런 어쨌든 느낌이네요. 뭐 지리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점, 네. 방역에서 이점이 네. 있네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게 통제를 되게 할수 큰 있는 게. 조건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민간 항공은 다 못 들어가요? 다닐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유엔이 이제 인도주의적 물건을 실어나르는 네. 비행기가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들어가는 항공편이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검색을 했는데 원래 동티모르 들어가는 항공편이 루트가 3개가 있거든요. 네. 싱가포르에서 들어가는 거, 발리에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호주 다윈에서 들어가는 거 3개가 있는데 다윈은 검색을 하니까 스케줄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윈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은 못 들어가는 것이 원칙.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허가, 총리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총리까지 허가를 주셔야 되는구나. 들어오더라도 14일간 격리. 아하. 예. 참, 이래저래 가기가 되게 힘든 곳이긴 하네요. 정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검색해서 찾았을 때 지난 2월 25일 타우르 마탄 루악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기사가 가장 최근 동티모르 정치 소식이더라고요. 걷어들이셨습니다. 아 다시요? 그 뒤 기사를 찾는데 안 나오는 거야. 검색을 물론 띄엄띄엄 하신 것 네, 같은데. 영어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로만 검색을 해서 뒤에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다시 접어들이셨고 네, 지금은 조금 안정기 그거를 그러니까, 거두어 들이셨고 네. 사의 표명을 다시 접으시고 네. 사의 표명을 왜 했고 다시 어떻게 걷어들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의 표명 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나나 구스마오가 이끄는 당이 있어요. CNRT라는 당이 있는데 그 당이 이제 예산안 이제 투표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제 연정이 한번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리의 당과 이렇게 연정이 깨지면서 이제 그럼 나는 안 하겠어. 이렇게 한번 내려왔는데 이제 동티모르 현재 뭐 코로나 위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나나 구스마오가 이끄는 연정이 사실 깨지고 그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나나 구스마오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나나 구스마오 손을 떼고 이쪽으로 이렇게 함께함으로써 네. 이제 자신의 이제 정치적 기반이 훨씬 더 탄탄해지게 되는 거죠. 뭐 그래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뀐 것만 있지 그걸로 인해서 뭐 시민들이 다치거나 뭐 탄압을 받거나 그런 과정은 별로 없었던 건가요? 동티모르가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 중에 자유지수가 가장 높아요. 아 그래요? 역시 하나 더 배워갑니다. 민주주의 실행에서 가장 앞서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요? 역시 하이브리드네요. 네. 동티모르는 지금 말씀하는 거는 이제 그 정치 엘리트들 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뭐 이런 거의 말씀이시지. 그건 뭐 어느 나라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당연히 있는 거고 정치 과정이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미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것이 마치 권위주의라든가 뭐 그런 거는 왜냐하면 아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TMI로 배운 나라들이 지금 많이 다 그렇죠. 지금 안 좋았어요. 지금 다 후퇴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도 계속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거기도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동티모르가 높은 자유와 민주주의 지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동티모르가 아세안 가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이제 동티모르가 공식적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혹자는 동티모르가 이렇게 높은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세안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면도 그렇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공식적 명분은 그게 안 될 거예요. 그죠? 공식적 명분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 포용하고 있는 아세안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이빠른 소리를 하는 신임 멤버가 그렇게 달가울 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세안 안에서. 실제로 이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은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때냐가 문제지 어.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게 될 볼수 있지 것이다. 않을까요? 네, 그 뭐- 언젠가는. 그렇죠. 동티모르를 사실 멤버를 거부할 음. 그렇할 명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ARF라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이 지역 협의체 기구에는 이제 이미 들어가 있어서. 있고 그리고 이제 아세안의 그 규정이 정의가 사실 동남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입 조건이라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기존의 이제 원칙,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가, 그럴 의지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인데 사실은 뭐 의지와 준비 정도는 이제 주관적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렇죠. 뭐 거기에 뭐 GDP 이런 게 없어요. 아, 예, 뭐 그리고 그렇구나. 뭐 정치체라든가 잘 살아야 돼 이런 건 그런 없는 것도 거군요. 없고 뭐 그러니까 경제 정치적인 그 지표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동티모르의 가입을 막을 이렇게 이유가 막을 없네요.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티모르가 그 많은 것들을 뭐 일정 소화해낼 수 있겠어? 뭐 아세안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해낼 수 있겠어? 뭐 이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는 국가 역량에 대한 네.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들. 네,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의 뭐 부패나 이런 네, 거 얼마나 이제 능력이 있는지, 교육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사실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동티모르는 작년에 그 아세안 회원국에 다 사람들을 보내서 네, 이제 각계 전투, 네, 로비를 외교를 하고 외교 계신 로비를 거군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통 우리가 CLM이라고 하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잘 못 사는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저소득 국가라고 동티모르가 하는 저소득 국가죠. 네. 그렇지만 그 CLM이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보다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는 높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정치 문제 곁들여서 이제 경제 문제도 여쭤보려고 좀 찾았는데 되게 가난한 나라로 나오더라고요. 150 몇위 이렇게 GDP가 그 정도로 나와서 저는 아세안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세안에 돈 없어서 못 들어가나? 약간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돈은 기준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 실제로는 그 CLM 국가들에서 동티모르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또 들어오는 건 부담스럽다.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이제 그런 의견을 사실 보이기도 했었는데 말을 하긴 했네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특히 캄보디아랑 동티모르는 이제 그런 양자 관계를 돈독히 맺어가는 과정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딱히 문제가 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워낙 싱가포르의 목소리가 커요. 크고. 네. 아니 뭐 그래서 선생님 그 이번 거 준비하면서 선생님 유튜브에 유민지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동티모르 설명 이걸 막 듣다가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경제 부분을 타시만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청취자들께 소개해드리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 외교 상황까지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타시만의 프로젝트 어떤 것이고 또 동티모르에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타시만의 프로젝트는 동티모르가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담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개발 5개년 계획 같은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11년에서부터 2030년까지 그 개발 계획 안에 타시만의 프로젝트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타시만의 프로젝트는 동티모르에서의 남부 해안가를 연결해서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고 그 섬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석유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봅시다. 라는 의지를 담은 프로젝트죠. 동티모르에 석유가 나오는 거죠? 그럼요. 네. 왜 선생님 목소리 자신감이 묻어나지? 그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이제 하시겠지만 동티모르가 다른 CLM 국가와는 다르게 이 석유라고 하는 석유를 갖고 있어서 믿을 만한 지금 이제 뒷배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석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석유는 동티모르랑 이제 호주와의 중간에 바다가 티모르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거든요.
거기 대륙붕에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호주와는 이제 해양선을 이제 확정하는 분쟁, 해양 분쟁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동티모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동티모르가 이제 주도하여 이제 석유 화학 개발을 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타시마네 프로젝트의 중심은 석유화학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공항, 항구 시설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정유 시설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단지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총체적인 개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석유 관련 단지를 만들면서 나머지 기반 시설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까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 보네요. 네. 이거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중국의 1대1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1대1로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었는데 1단계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은 이제 중국이 다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통커. 한국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공항도 이제 원래 동티모르에서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게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번째 국제공항이 생겼어요. 아, 벌써 3개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하나는 주로 이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지역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국제공항 우리가 생각하는 딜리를 들어갈 때 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아이라고 해서 그 남부 지역에 새로운 공항을 이제 리노베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공항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딜리에서부터 수아이까지 운행이 되는 항공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일 걱정은 뭐냐면 이런 국가 산업들이 잘 되는데 그 돈이 사람들한테 잘 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 프로젝트 안에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상의 문제들이 이제 이슈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유민지 선생님 가서 이거 좀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럼 요거 하면서 다른 국가 호주 말고 인도네시아나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외교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을 그러니까 동티모르는 자기들이 개발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당연하게. 그 개발을 하는데 이제 저기가 껴서 개발을 하면 논아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다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제 여기에 투자하려고 들어오는 회사들은 동티모르를 신뢰하기가 약간 어렵죠. 그렇죠. 네. 누군가를 그 대리인이 하나 보증인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여기 이제 그 개발을 하고 거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동티모르로 끌고 오는 라인을 새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데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게 호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뭘 또 새롭게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너희의 그런 기술력을 사실은 기술이나 추진이나 정치적 안정성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약간 되는데 약간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이제 투자권을 이제 동티모르 정부에다가 넘겨주거나 팔겠다 뭐 이런 의사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사려면 또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도 이제 정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나나 구스마우가 이끄는 CNRT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석유 기금을 좀 많이 투자해서 그거를 개발하는데 기반으로 쓰자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정당 뭐 프레틀린을 예를 들 수 있고 프레틀린은 아니다. 서민들의 삶을 지금 당장 개선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듣기에 그 독립 초기에 그 말씀하셨듯이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뭐 공동 개발이라든가 실제로 뭐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었고 동티모르는 또 반면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뭐 인프라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하게 이제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티모르 독립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갖추고 이제 좀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데 그래서 이걸 좀 당장 개발하기보다는 난개발하기보다는 나중으로 미루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석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동티모르가 석유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수출 자체도 석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당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여기서 지금 돈을 뺐어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국가의 정당성 정치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때도 이제 빠른 경제 개발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그쵸. 독립할 때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어느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약간 나의 자유를 희생하고 누군가 내 가족이 죽음으로써 만들어진 이 억압받았던 이 세월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게 되게 커다란 개발 내러티브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국가를 이끄는 리더의 입장으로서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제가 찾아보면서 되게 좀 놀라웠던 게 하이네켄 맥주 공장 하나가 유일하게 동티모르에 있는 공장이다라고 최근에 본 기사가 있었던 거. 최근 기사라고 할 수 없대. 2018년에 들어온 하이네켄 공장이 유일한 공장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2015년에 동티모르 갔을 때 그 네덜란드 왕자가 와가지고 공장을 지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이네켄 공장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석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음. 그다음에 내부 안에서는 뭐 농업이나 이런 건 되게 어렵고 공장은 하이네켄 공장이 하나고 이제 또 이제 바로 이어서 하겠지만 커피가 주요 수입원이다. 수출, 네, 작물이었죠. 수출하는 수입 소득원이다 이렇게 나와서 커피가 주로, 네, 아, 석유를 제외하고는. 너무 이 타시만의 프로젝트가 좋긴 한데 너무 거기에 완전 몰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네요, 선생님.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 외부 사람들이 와서 개발해주고 거기서 그쵸. 거기에 지분 챙겨가고 그럼 나중에 그 뭐 국제 유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뭐 대체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석유가 가치가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걸 다 썼을 경우에 그럼 이제 마땅히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기반을 갖춰놓는 게 그러게요. 지금 벌써 큰 그림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석유 쪽에 생각되는데요. 투자를 빼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외국에서는 들리는데 여튼 네, 타시만의 프로젝트가 그런 프로젝트였군요. 2030년까지. 네. 네, 그리고 진행된? 그래서 현재로는 약간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가 이제 타시만의 프로젝트에서 좀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동티모르에서 이렇게 딱 존재감이 있는 원조 국은 아니에요. 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건물을 많이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징적인 건물들을 지어주면서 국가의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주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뭐 주요 이제 외교의 국가들이라면 이제 유럽, 그다음에 뭐 당연히 포르투갈이고 호주, 일본 이렇게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뭐 이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제 1대1로와 이제 이 타시만의 프로젝트와 함께 좀 중국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금액적으로는 아직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는 얘기는 해요. 그러나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을 지어주는 거죠. 열고 들어가는 문, 티가 팍 나는 거. 항구, 공항, 그러니까 도로. 그 딱 다시 자신들이 들어가기 위한 그 기반들을 다 닦아놓으면서 그 영향력이 그래서 좀 크게 보여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그 커피 산업도
되게 기억에 남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한 10년 됐을까요? 동티모르 YMCA가 이제 피스 커피를 가져오면서 동티모르에서 커피가 나는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커피 산업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그 스타벅스에서도 싱글 오리진으로 동티모르 커피를 출시하였다는. 원래도 동티모르가 근데 커피를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 시절에 이제 백단향이 매력을 잃고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커피 플랜테이션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동티모르가 이제 고산지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후가 커피를 재배하기 좋은 기후여서 이제 커피 산업 커피 재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점령기 시절에는 네. 이거를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안 했었구나. 네, 그러니까는 농장으로서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동네로 막 번식을 하면서 야생 커피 나무들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동티모르 커피는 이제 막 와일드 커피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와일드 커피면 그냥 약간 야생처럼 네. 나오는. 그래서 더 좋은가요? 질 관리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대신에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밖에 있는 나무들을 가서 이렇게 따는 거예요. 네. 따서 직접 할 수 있고. 네.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는 하겠네요. 네, 뭔가 특히 YMCA 같은 경우는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공정무역 커피로 팔았죠. 네, 제가 YMCA 분들이랑 실제로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마을을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을의 공동체 소득원이 커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을 어떻게 뭐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YMCA가 그 당시에 했던 고민은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거를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고 우리는 여기서 예쁘게 잘 빠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걸 보면서 인상적이다. 커피 뭐 가공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이제 원두 생산 수출하면은 부가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을 텐데. 맞아요. 거기서 로스팅을 해갖고 하면 더 좋아지긴 할 텐데 그런 역사가 또 있었군요. 네, 또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한국 정부의 역할 이제 안 궁금할 수 없잖아요. 늘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동티모르의 평화유지군 활동으로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상록수 부대가 파병됐었고요. 공적개발원조라고 하는 ODA 지원도 아마 지금도 많이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한국의 역할에 대한 동티모르 사람들의 평가와 그냥 선생님이 봤을 때의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동티모르에 가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주로 자기가 차를 렌트하거나 아니면 스쿠터를 렌트해서 다니거나 택시를 타야 되는데, 제가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가 저한테 친하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어디나 다 그쵸? 친하냐고 먼저 물어보죠. 중국에서 왔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No, 꼬레야 라고 얘기하면 얼굴이 확 펴지면서 되게 반가워하면서 내 친구는 지금 한국에 가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상록수 부대가 있었던 로스팔로스 지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막 마을에서 막 쌀도 나눠주고 물도 주고 막 그랬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상록수 부대는 전투 부대가 아니고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코이카는 뭐 교육, 그다음에 요즘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농업, 그다음에 보건에 동티모르에는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원조 규모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 작은 나라죠. 기본적으로 네. 너무 적게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때 그냥 그 필요한 거보다도 우리가 주고 싶은 거 자꾸 주잖아. 우리의 관계 뭐 어. 이렇게 뭐 베트남 뭐 이렇게 실제 그들이 필요로 한 거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거에도 우선순위가 배정되는 경향이 맞아. 있죠. 예. 그래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잘 하고 영향을 있으니까.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상록수 부대의 평화의 주군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검색해봤을 때나 이런 데서도 되게 좋은 평가가 많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1991년에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최루탄 수출을 해서 그게 동티모르 민주화 독립운동을 하는데 탄압되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 유혈 진압에 사용됐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기를 판 다음에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평화의 지군을 또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양면적인 모습이 있죠. 아무래도 이 돈 버는 데 있어서는. 근데 여전히 동남아 국가들이나 아니면 아직 분쟁 지역에다가 무기를 수출하는 문제와 또 평화의 주군이 아닌 그냥 파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적은 ODA 그 금액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걸 자꾸 갖다 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국이 동티모르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우선은 원조 규모가 좀 늘어나서 돈 더 주세요. 목소리가 주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원조국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동티모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작고 그래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괜찮은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단순히 생각해요.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그런 것들을 네. 생각해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개발의 모듈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시도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티모르에 원조를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제 동티모르와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티모르에서 그러니까 한 매년 2,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일을 하러 와요. 네. 근데 이제 동티모르는 섬나라. 네. 그래서 주로 어업에 배정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어업에 배정되는 이 청년들이 바다에서 뭘 해본 일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제가 동티모르 갔을 때 그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저랑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는 친구들도 많았고 대학 교육 정도 고등학교 이상 다 마친 친구들인데 진짜 똑똑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이 배를 타면 맞아요. 네. 그 선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티모르에도 뭐 원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동티모르 노동자의 그 인권 문제, 그다음에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것도 정부가 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택시를 타시는데 반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못 쌓이면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선원 노동 하시고 가셔서 택시를 하시는데 한국에서 왔다 하면은 반색을 안 할 수도 있죠. 뺑뺑 돌아가지고 그렇게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아니, 선생님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 재밌는 얘기 하죠. 네. 여행 얘기. 이제까지 재미없었다니. 네, 아니요, 저 되게 재밌었어요. 2배로 더 재밌는 얘기.
제 주변에는 동티모르 여행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저 진짜 처음 봤어요. 선생님을 처음 본 건데 아마도 동티모르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고 여행 가는 방법도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발 바람으로 코로나 확산이 곧 잦아들고 나면 동티모르 여행도 우리가 꿈꿔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동티모르 아까 3개의 노선이 있다고 그랬죠? 네. 한 방에는 못 간다. 네, 한 방에 음. 못 갑니다. 음. 반드시 경유를 해야 되고요. 경유해야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싱가포르 경유했을 경우에 싱가포르까지가 7시간 7시간 걸리죠? 7시간. 예, 7시간. 거기서 들어가는데 4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요. 아프리카 가겠네요, 제가. 뭐 발리까지도 그쵸? 비슷한 시간이 네. 걸리는데 대신 발리에서 들어가면 1시간 반 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발리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거네요, 선생님? 네, 그리고 항공편도 상대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들어가는 것보단 저렴하고요. 그래서 여행객들은, 그러니까 배낭 여행객들은 그걸 많이 이용하죠. 발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네네. 네, 시간도 짧고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노선도 많고. 아까 초기에 잠깐 언급하신 게 그 경비행기에 대한 네, 근데 불안. 저는 네. 그 작은 비행기에 대한 또 인도네시아 비행기에 대한 막연한 공포라는 게 그래서 싱가포르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있어서 거구나. 네, 싱가포르를 통하면 좀 더 안전하고 조금 길지만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싱가포르를 통해서 들어가라.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쾌적하다. 그렇지만 뭐 발리 동티모르 노선이 사고는 없었잖아요. 그쵸. 선생님.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예.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사실 네. 발리 노선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발리를 지나가니까. 그렇죠. 발리 찍고 발리에서 생긴 일.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2가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조금 안전하고 길지만 조금 안전하게 싱가포르 찍고 가시는 거 아니면 매력적인 나라 매력적인 도시 발리를 들려서 1시간 만에 경비행기를 타고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동티모르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갔어요. 동티모르에 여행 갔어. 꼭 봐야 될 곳, 먹어야 할 음식.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일지 사실 제가 고민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인도네시아 음식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그렇구나. 뭘 먹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네. 동티모르에 사회적 기업이 하는 레스토랑이 생겼어요. 딜리에. 딜리, 도시 딜리죠? 네, 네. 근데 그 레스토랑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동티모르는 그 5세 미만 아동들의 그 영양 실조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근데 이게 이 사회적 기업은 동티모르에서 나는 식자재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요리법을 개발하여 이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값싸고 질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가 이 사람들의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벌이고 있고 또 이게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티모르 청년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제 뭐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레스토랑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름은 뭐예요? 티모르 푸드랩. 티모르 푸드랩. 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따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니요, 이름 빼도 돼요. 이거 홍보잖아요. 홍보. 뭐 어때요? 돈도 안 받는데. 외국인이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거 전 궁금했어요. 네. 이게 실제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작을 한 거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개념도 그렇고. 네. 맞아. 그렇죠.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YMCA 분들이랑 이렇게 마을 커피 재배하는 마을로 들어갔을 때 거기 아보카도 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보카도 나무가 있는데 밑에 아보카도가 다 떨어져서 버려져 있어요. 아무도 안 먹어.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비싸고 맛있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사실 단백질 맞아요. 공급원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선은 영양소에 대한 지식도 사실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걸 먹어서 어떻게 요리해서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건 그냥 외국인들만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입맛에 안 맞는 한국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 많아. 네. 아보카도 맛 이상하다고. 네. 좋다니까. 아니 난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현지에서 나는 음식
재료들을 발견하고 요리법들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움직임이 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좋네요. 그런 네. 것도. 혹시 근데 그래도 그 동티모르만의 되게 특이한 로컬 푸드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마을을 들어가서 밥을 주면 그냥 맛있게 먹고 뭐 음식에 뭐가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대로 맛있게 드시고 주면 주는 대로 아주 맛있게 깨끗이 비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로컬 푸드인지 뭔지에 대한 별로 특별히 그냥 뭐 다른 집밥. 다른 동남아 음식에 비해서 뭐 거부감이 들거나 그렇지 않죠. 무난하죠. 네, 저는 워낙 그 인도네시아 음식이나 음. 코코넛이나 이런 향신료들이 익숙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음식에 거부감이 없는 분이면 다 무난히 먹을 즐길 수 수 있는 있다. 네. 그런 형태다. 식당이 많진 않아요? 유엔이 오랫동안 머물렀었기 때문에 음. 서양 음식들을 접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 식당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약간 짬뽕 같은 느낌이겠네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아이고, 너무 저렴한 언어로 짬뽕으로 썼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식당들도 많고, 그 저는 이제 현장에 연구하러 가면 이제 버젯이 항상 제한이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박소 먹고 끼니를 때운 적도 많고. 그래도 네, 인도네시아 맛있겠네요. 국수 라면 이런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또 워낙 그 많은 양의 공산품이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부터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슈퍼마켓을 가면 거진 다 인도네시아 식자재. 네, 쌀은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태국이나 베트남 수입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식량 자립도에 대한 이야기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네. 진짜. 그리고 기후가 안 좋아서 워낙에 농업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동티모르 여행 이건 알고 꼭 가라. 팁. 대중교통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뭐 타요? 그냥 그러면 오토바이 빌려서 타요? 오토바이를 빌려서 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도시, 그러니까 딜리 안을 다닐 때는 뭐 택시, 미크롤렛이라고 하는 작은 버스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갈 때 나 어디까지 가는데 이거 맞냐 물어보고 타셔야 되고요. 영어는 통하죠, 딜리는. 네. 하고 내릴 때 그 손잡이에 이렇게 동전으로 띡띡 하면은 내려줘요. 이거는 약간 비슷해요. 동남아. 네, 어디나 비슷하죠. 천장에 이렇게 두들기면. 내려주고 그러니까 타고 다니시면 되는데 이제 워낙 낡은 버스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또 지방으로 가는 버스 루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닭도 같이 타고 막 이러잖아요. 닭에게도 이동권이 있으니까요. 닭도 타고 짐도 타고 사람도 옮겨주고 네, 막 이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환경을 견뎌서 잘 한 6시간 정도 견딜 수 있다 그러시면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여행을 하시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사륜구동차를 대여를 해서 렌트가 잘 돼 있어요? 여행을 다니죠. 네, 잘 되어 있고요. 그 렌트하고 하루에 이제 150달러 정도? US. 네. 비싼 편이다. 그게 이제 기사분도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가요? 기사분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어. 기사분을 포함하는 건 또 엑스트라로 더 내야 더 되고. 지불을 하셔야 되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새로운 동네를 가면 언어를 못하면 항상 악이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언어를 할 수 있는 분과 함께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안에 대한 얘기를 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기의 안전은 언제나 늘 네, 자기가 자기 지켜야죠. 지켜야 되죠. 그래서 네. 보통 여행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동남아시아의 리조트가 있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가시면 안 돼요.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네. 조금 허름한 숙소. 네, 허름한 숙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US 달러, 미국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워낙 비싸고, 그리고 호텔도 그냥 제가 뭐 머물 수 있는 정도가 하루에 이제 7만 원, 8만 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비싸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 예산적인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그러네요.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다행히도 이제 NGO 분들과 함께 지방을 거기에 실려서 네. 지방을 인도에서 되게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여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기 때 가시면 고생한다. 또 차가 빠져서 다니기 어려울 우기가 수 언제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행할 때 6월부터 9월까지 건기 나머지는 우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짧은 거 아니야? 6월에서 9월에 가야 되는데 내년을 관광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막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가고 싶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면서 점점점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시고 섬세해지시고 가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건 이제 바다.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EBS에서 했던 걸 보는데 무슨 섬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섬을 들어갔는데 그 바다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주변 바다가. 그러니까 동티모르에서 이제 가야 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딜리에서 북쪽으로 배 타고 한 40분 남짓 되는 곳인데 아따우루 섬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요. 그리고 동쪽 끝에 차코라는 무인도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정말 아름답대요. 근데 제가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 가셨어요? 어느 누구도 나랑 같이 가겠다고 안 해서 정말 그러시가 좀 아름답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못 갔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무인도네요. 그리고 나무 작살로 물고기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지? 그리고 동티모르의 영산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게 라멜라우라고 하는 산인데 이제 그 산으로 하이킹도 여행 관광객들은 많이 가세요. 특히 거기는 이제 모터바이크를 가지고 하이킹을 하시는 사람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자전거 대회 같은 것도 열리고 하이킹 산악 자전거 대회 이런 것도 열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타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동티모르 가시는 분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요. 여행을 좀 많이 다니셨던 다니시고, 분들이 그런 가시는 분들이 게 조금 나을 수도 있겠네요. 개발 덜 된 그런 상태를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제가 분들이. 거기에 갔을 때 만난 분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세계 여행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다른데 웬만한 데 다 가보시고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시는 새로운 곳을 분들. 그리고 바다를 즐기시는 분들. 해양, 그러니까 해양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그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보니까 저도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네, 꼭 진짜 동티모르를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긴 드네요, 선생님.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동티모르 사회가 직면한 과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식량 자급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동티모르 독립까지 역사에서 되게 많은 학살이나 폭력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검색했을 때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사 문제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동티모르의 이제 과제가 될 텐데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시민들의 노력 같은 것도 혹시 움직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티모르가 당면한 과제라고 하면 뭐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마네 프로젝트가 있고 그 진행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갈 것인지,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생겨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나 그리고 그 개발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달을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당연히 오죠. 여기도 이제 관광 산업이 중요했던 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은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세안 가입이 이제 동티모르가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것도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식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양 불균형, 아동 영양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육. 그러니까 보편 교육이 되어 있지만 그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할 단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관련해서는 그 과거사
그러니까 분쟁 후 국가들에는 네.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을 할 때 그 하나의 약간 모듈된 패키지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과거사 정리에 대한 것이. 그래서 동티모르에서도 2002년 독립 후부터 2006년까지 이제 과거사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1999년까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들어오고 나서 1999년까지의 과정을 보는 거였고,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동티모르에서 이제 내부 소요 사태가 있었어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이제 리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약간 부족하게 다뤘던 면이 이제 74년, 75년 그때 이제 동티모르에서 이제 정당들이 생겨나던 독립 움직임이 있었던 그 시기에 내전이 발생했었는데 그 내전에 관련된 것은 이제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정치인들이 지금 살아있고 예민한 부분이 다루기 어려웠었던 것은 분명하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위원회에서 이제 레코멘데이션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인도네시아와 이제 인권 문제, 인권 유린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양국 정부의 그렇죠.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대로 이야기가 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과거사위원회에 이제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기관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이 더 깊게 다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좋은 이야기만 듣다가 또 과제 얘기하시니까 또 과제도 어떤 사회나 마찬가지로 많이 산적해 있네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네. 국제사회가 또 이런 것도 같이 좀 그렇죠. 관심 갖고 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같이 했으니까 책임져야죠. 우리도 그렇고. 네, 쌤 오늘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좋은 유익한 이야기. 어디서 우리가 동티모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볼 수 그러게요. 있을까요? 네. 제가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거의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쉽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남았다. 더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동티모르를 가시면 딜리에서 반드시 그 체가 엑스비션이라고 하는 곳을 반드시 가셔야 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체가 싶어요. 엑스비션? 네, 그게 그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모아놓은 그 기록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에요? 네, 곳인데요. 근데 이제 그곳이 예전에 인도네시아 시절에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되었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서대문 형무소 같은 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동티모르는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아픔과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작은 관심? 궁금증도 네. 한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동티모르 노동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몬디아라고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본디아가 안녕이에요? 네. 다시 한 번만 본디아. 발음해 주세요. 몬디아. 본디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인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원정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 유민지 쌤 통해서 많이 유익한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동티모르- 곰생이 같은 대답하고 계셔. 예. 그러니까 저는 국가 규모가 작으니까 관심에서 늘 이제 배제돼 맞아요. 있었던 거 큰 있거든요. 것과 중심으로 그리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무식한 시각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과연 이게 독립된 국가로서의 틀을 갖추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역사적 배경 또 그들의 관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바쁘신데 또 오늘도 나와주셔서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아시아 TMI를 다른 나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